자, 우리 힘차게 봅시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그치, 승나? 자, 어디가? 자, 두 가지를 받았어. 상표현과 증기압력이랑 용해도와 방열에 대해 배웠어. 자, 먼저 뭐 볼 거냐면 상표현과 증기압력 먼저 볼까? 상표현과 증기압력. 자, 일단 우리가 용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용액하면 다양한 우리가 정의들, 우리가 용어들이 생각이 나야 돼. 용액 하면, 자, 용액하면 어떤 게 떠올라야 될까? 원준수. 용액하면 뭐가 떠올라? 균일온나물. 좋아. 균일온나물이야. 승훈이는 뭐가 떠올라? 밀지 말고. 밀도가 고르다. 밀도가 뭐야? 그게 균일온나물의 특징이지? 그치? 밀도가 고르다. 좋아. 밀도가 고르다. 여기 윤우는 뭐 떠올라? 농도. 우리가 농도라는 게 어떤 게 있었지? 어떤 농도? 몰농도, 몰랄농도, 퍼센트 농도. 이런 게 있었지? 그치? 승우 뭐 떠올라? 어? 용해? 그치? 자, 용해가 된다는 게 뭐야? 승우 용해가 뭐야? 고르가 뭐? 회장. 너씨 용해 몰라? 분해된다. 분해된다? 형 용해가 뭐야? 용질이 용매. 그치? 용질과 용매가 섞이는 걸 우리가 용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용해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용액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용해가 뭐다? 공기에 섞이는 거다. 균일온나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주장 뭐가 떠오르니까? 용액. 용매. 응? 용매. 용매. 용매가 있는 거지. 자, 용매는 어떤 용매들이 있어? 주장도. 극성이 그치? 극성이랑 무극성 용매가 있는 거지. 그치? 두 가지 나누잖아. 극성 용매 대표적인 거 누구야? 물. 무극성. 사이마탄소, 뭐 벤젠, 뭐 핵산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야 돼. 그치? 자,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약간 직관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단어들, 이런 문장들이 나왔네? 이런 단어가 나왔네?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 라는 게 머릿속에 잘 그려져야 좋은 것 같아. 그치?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자,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묽은 용액이 나옵니다. 용액. 우리 용액 하면은 먼저 여기서 나오는 건 뭡니까? 농도지, 농도. 그치? 용질과 용매가 만나서 용액이 되는 걸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고, 용액은 당연히 균일온나물이야. 그치? 잘 섞인 거고. 자, 그래서 밀도가 고르게 섞여 있고 그런 게 돼야 되겠지? 자, 용해가 일어난 조건은 뭐겠어? 자, 용해가 일어난 조건 뭐가 되는 거야? 용질과 용질 사이에 인력이 있어. 그치? 자, 그게 누구보다 작아야 되냐면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보다 작았을 때 우리가 용해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고체 용해도 생각을 할게. 자, 고체 용해도 생각을 해보자. 자, 고체 용해도는 어떤 조건에서 잘 일어나는 거지? 그치? 압력은 아니지. 온도가 높았을 때 우리가 고체 용해도가 잘 된다고 했어. 자, 온도가 올라가면, 자, 보고, 자, 봅시다. 자, 입장에서는 이 고체 결정이지? 결정 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고체 입장에서는. 그치? 얘네 결정 사이에 인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지? 그치? 자, 반대로. 자, 기체 용해도야. 자, 기체 용해도 우리가 어떤 때는 안 돼?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잘 되는 거죠. 그치? 자, 압력이 높다 라고 하는 거 어떤 법칙? 헨리지, 헨리.
기억. 자, 다 그게 법칙이 기억이 안 나도 돼. 그치? 근데 헨리의 법칙이 어떤 거야? 그건 알아야지. 헨리의 법칙이 뭐야? 라고 하면 기체 용해도는 그 압력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기체도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 자, 기체는 어떤 애들이야? 자유로운 애들이지. 그치? 근데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용액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자유로운 애가 갑자기 규칙적인 장소에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나가려고 하겠지? 자, 운동 에너지를 낮춰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준다? 온도를 낮춰주거나 압력을 가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좀 덜 빠져나오겠지. 그래서 기체 용해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우리가 입자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돼. 막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입자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자, 농도가 나오는데, 자, 농도. 우리가 많이 했었어. 그치? 어떤 농도? 일단, 퍼센트 농도. 자, 어떻게 구합니까? 퍼센트 농도는 뭐야? 액의 질량분의 질의 질량 곱하기 배기온도. 자, 몰농도지? 자, 몰농도는 뭐였어? 자, 머릿속에 있는 걸로 얘기해야 돼. 보지 말고. 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얼마만큼 진한 에너지, 진한 농도를 얘기하는 거야. 부피 안에. 그치? 자, 그 다음 몰랄 농도는 뭐였어? 여기가 헷갈리지? 여기가 항상 헷갈려? 그치? 몰랄 농도 매의 질량분의, 그치? 질이 몰수였어. 자, 자, 농도도 안 넣어도 중요한데 어디에 쓰이는지가 더 중요하지. 자, 우리 퍼센트 농도 어디에 많이 활용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느 문제에서 활용돼? 자, 퍼센트 농도는 거의 용해도 문제에서 많이 활용돼. 그치? 몇 번 연습했었지 우리가. 용해도 문제에서 많이 나왔어. 자, 어떤 식으로 나온다 했어? 자, 40%의 포화수용액에 용해도는 이렇게 많이 나온다 했지? 자, 어떻게 구한다 했어? 자, 승훈 이거 세 번째야. 내 기억이 세네 번째야. 자, 어떻게 구합니까? 없다. 꺼도 되나? 승훈 안 추워? 춥지? 괜찮아? 오늘 웬일이야? 자, 어떻게 구해야 돼? 승훈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자, 뭐가 중점이야 여기서는? 퍼센트 농도지. 퍼센트 농도 어떻게 구한다 했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야.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야? 그냥 보면 100g에 몇 g이 들어가 있는 거야? 40g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 100g 안에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그치? 용매 60g에 용질 40g이 들어간 거지? 그치? 이게 포화된 거야. 자, 용매도로 따지면 100대 x는 60대 4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60분의 4천. 계산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그냥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우리가 퍼센트 농도 할 때는 자, 이것만 나왔어. 그럼 당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자? 그냥 용액 100g이구나 라고 놓고 그냥 계산하는 거야. 그치? 찾아야 돼. 자, 몰농도입니다. 몰농도. 자, 몰농도는 어떤 느낌이야? 이 부피 안에 얼마큼에 들어가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치? 이 부피 안에 얼마큼 들어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진해? 안 진해? 를 물어보는 거지. 그치? 자, 얘는 온도에 상관이 있다 없다? 온도랑 상관이 있는 거지. 자, 왜? 온도가 증가하면 이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그럼 몰농도는 미세하게나 감소할 거야. 그치? 열팽창 때문에. 자, 얘는 어디에 쓰여? 전해질 문제 풀 때. 그치. 전해질 문제 풀 때 우리가 쓰여.
우리가 어떤 거 활용할 때? 이온수를 확인할 때. 이온수 확인하는 식이 하나 있었어. 어떤 식이었지? 원주? 어떤 식이 있을까? 주찬 어떤 식이었어? 모르겠어. 윤우 어떤 식이었어? 태호 기억이 잘 안 나지? 자 이게 머릿속에 안 남아.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이온수는 N 곱하기 M 곱하기 V야. 자 이 말의 의미가 뭐야? 얘가 분자 내에 몇 개 있는지 물어보고 분자 내에 이온수를 이용한 거야. 자 그럼 얘가 AgCl이었어. AgCl은 좀 뭡니까? 자 AgNO3였어. 자 이 분자 내에 이 결정이지 사실. 결정 안에 자 음이온은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지. 그때 여기는 1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M은 당연히 뭐겠어? 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부피는 당연히 V가 돼야 되겠고.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AG NO3랑 NaCl이 반응하는 문제야. 자 여기서 10ml, 얘 2ml, 여기 2ml, 10ml 반응을 했는데 얘가 2.0이 만들어졌고 얘가 1 만들어졌대. 누가? AgCl. 자 이때 농도비는 얼마가 돼야 될까? 1대 1대 2? 얼마가 돼야 될까? 부피비로 하자. 너 농도 같았어? 자 농도가 같았어. 자 이때 부피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될까? 1대 1대 2? 1대 1대 1? 자 생각을 해야 돼. 자 봐봐. 자 얘가 10ml 넣었고 얘가 2ml 넣었어. 근데 얘가 반대가 됐지. 얘가 2ml 들어가고 10ml 들어갔어.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둘 다 2ml 2ml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는 2고 얘는 1이야. 몇 배만큼 차이 났어? 2배 2배만큼 차이가 났지. 그럼 얘가 몇 배만큼 더 반응했겠다? 2배 2배만큼 더 반응했다 라는 게 들어가야 돼 머릿속에. 자 봐봐. 얘가 2ml 10ml 있었어. 누가 한 개 반응 물질이겠어? 얘가 한 개 반응 물질이겠지. 한 개 반응 물질 뭐야? 승우. 승훈이. 승아. 뭐가 한 개 반응 물질이라는 게 뭐야? 반응을 다 했다는 뜻이야. 두 개 중에 반응을 다 했다는. 그럼 얘 NaCl 남아있겠지. 그치? 다 반응했어? 근데 얘가 1 남았네? 얘도 똑같지? 얘가 반응 물질이겠지? 네. 얘가 다 반응했는데 이만큼 남았네?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반응했을까? AgNO3는 1? 두 배가 증가했는데 4가 돼야지. 이해됐어? 4대 2만큼 반응한 거잖아. 그치? 얘는 2, 1 반응한 거고. 이해돼? 자, 이런 게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 돼. 이런 게 보여야 돼.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자, 똑같아. 이번에는 PB, NO3, 2라고 가져가다. 여기는 K, I. 6m, 6mm 넣었을 때 6mm 넣었을 때 반응이 완료됐어. 자, 그럼 여기에 농도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될까? 부피가 같은 부피가 같았어. 그러면은 자, 1대1로 반응했어. 2 응? 1대 2 1대2? 1대2 맞아? 잘 돼? 자, 보자. 자, 여기 반응을 하려면 누구랑 만나는 거야? 얘랑 만나는 거지. 얘네 둘의 이온수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자, PB 2 플러스랑 아이오딘 마이너스는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1대 2의 개수비가 돼야 돼. 자, 개수비 따지는 거 요거지? 그치? 자, 얘 분자 내에 이온수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그치? 곱하기. 자, 농도 아직 몰라. M 곱하기 부피 6m야. 되지? 자, 얘가 아이오딘 분자 내 이온수 한 개, 부피 농도 몰라. 부피 6이야. 두 개가 어때?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1대 2가 돼야 된다. 자, 그럼 m 대 m 다시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자, 확인을 해야 돼. 자, 부피가 얼마인지 아니면 부피가 얼마일 때 용도 같았을 때 부피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풀어봐야 돼. 그치? 몇 번 했었지, 문제? 풀면서 자,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각 농도가 어디에 쓰이는지가 머릿속에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몰랄 농도입니다. 몰랄 농도 어디에서 얘는 온도랑 관련 온도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상관이 없죠. 네. 그렇지? 얘는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아. 얘는 항상 용맥 이만큼의 입자수가 들어가는 거야. 뭘 생각하자? 얘는 입자수의 변화를 물어본다. 라고 보면 돼. 자, 몰랄로도 입자수가 얼마만큼? 그 입자수가 몇 개야?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입자수가. 그치? 여기는 진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입자수를 물어본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어디에 쓰입니까? 끓는 오른데. 그치? 어디에? 용액의 총괄성에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지. 자, 용액 총괄성이라는 게 뭐였지? 자, 뭐가 관련 없다? 기억 안 나지? 자, 용액 총괄성은 입자의 그치? 입자의 종류랑은 상관이 없어. 뭐에만 중요한 거야? 입자수, 오로지 입자수. 입자수 얼마큼 있어? 를 물어보는 거지? 자, 어느 거에서 나옵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그리고 진기압. 진기압 내려가 올라가. 물질 섞으면. 진기압이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네. 내려가야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 삼투압까지. 자, 물질을 섞는다는 말이 뭡니까? 이러한 순물질에 섞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순물질에 갑자기 이온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네. 이렇게 섞이는 거야. 입자들 사이사이에 섞여 들어가.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야? 얘는 증발이 표면적에 전체적으로 잘 됐어. 그치? 네. 자, 근데 얘는 증발이 방해가. 방해가 되면서 사이사이에 끄집어내면서 나가야 돼.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낮아진다? 신기해. 증기압력이란 게 낮아져. 자, 그럼 여기서 나와야죠. 어떤 개념이? 먼저. 증기압이 뭡니까? 쭈기는? 증기압이 뭡니까? 액체가 증발했을 때 그 기체가 그 기체가. 가진 않는 자, 증기압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 증기압이 뭐에 따라 변해? 온도지. 온도가 일단 중요해. 자, 특정 온도에서 자, 어떤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액체 A가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그치?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압력이지. 그치?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압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 봐봐. 물질이 섞였어. 그럼 이 증발하는 게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게 되겠지? 그치? 증기압력이 낮아진다는 소리야. 낮아지는 소리다. 자, 그래서 증기압이 낮아진다. 뭐가 섞여있다? 입자들이 섞여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야. 그치? 어느 점은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증기압력도 내려가는 거야.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어떤 그래프? 지금 봐야 돼? 상표형 그래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뭐에 대한 상표형 그래프가 먼저 나와야 돼? 물. 물이죠. 자, 이 삼육점이라는 게 있어. 삼육점이라는 게 뭐였지? 세 가지 세 가지 상태가 모두 공존하는 상태야.
액체가 갑자기 끓기도 하고 얼었다가 다시 승화하기도 해. 자, 세 가지 상태 몰려 있는데 여기의 온도는 0.01도 정도야. 여기는 y축 뭐야? 압력이지. 0.006 기압 정도 되는 거야. 거의 0기압 0도씨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 곡선은 어떤 곡선이 돼야 돼? 증기압 곡선이 되는 거지. 그치? 왜? 액체와 기체가 만나는 표면이지. 그치? 이때 증기압이라는 게 뭐야? 끓는 점과 같은 점이지. 외곽력과 같으면 얘 끓는 점이야. 얘가 끓는 점을 나타내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여기는 어떤 그래프야? 어떤 곡선이야? 얘는 어디가 누구랑 만나? 고체와 액체가 만나는 거지. 그럼 어떤 상태면 융해 곡선이 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승화 곡선이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어떤 곡선이 해도 된다? 증기압 곡선이 해도 돼. 자, 고체에서 기체도 증기압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근데 그 압력이 어때? 엄청 낮다. 엄청 낮아. 그러니까 거의 뭐 물어보지 않지만 증기압이 되긴 돼. 그치? 근데 엄청 작게 일어나겠지? 자, 이때 보겠습니다. 이때 물질이 섞였어. 그럼 어떻게 된다 했어? 끓는 점 올라가고 어느 정도 내려간다고 했었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물질이 섞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내려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자, 끓는 점이라는 게 뭡니까? 승훈. 끓는 점이라는 게 뭐야? 그거 말고 뭐가 생각나는데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 내부 압력과 내부 압력과 진압을 같아지는 온도지. 그게 끓는 점이야. 끓는 점하면 또 뭐가 생각나야 돼? 두 개지. 끓는 점은 두 개 생각나야 돼. 분자를 그렇지. 분자를 항상 물어보는 거야. 분자가 열려? 아니면 두 번째 뭐? 너 외곽력과 같은 지점이니? 를 물어보는 거야. 자, 여기가 1기압이었대. 1기압이면 우리가 대기압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때의 지점을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치?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여기는 어느 점이라고 합니다. 자, 물질을 섞으면 어느 점은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치? 끓는 점은 올라가게 되는 거야. 증기 압력은 내려가게 되는 거야. 자, 증기 압력은 뭐에 따르는 거라고 했어? 온도에 따른 거라 했지? 세로줄 쫙 그는 거야. 그치? 온도는 세로줄. 자, 가로줄 뭐? 끓는 점, 어느 점? 녹는 점. 분자 간의 인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세로축은 뭐다? 온도. X축은 압력. 끓는 점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여기만 떼는 게 뭐야? 이렇게 잘라서 떼는 게 뭐야? 증기압 곡선이 되는 거지? 그치? 자른 거야. 이거를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자른 거야. 어떻게 그립니까? 쓱, 쓱, 쓱 이렇게 그리지. 자, A, B, C. 자, 이렇게 놓고. 자, 항상 물어봅니다. 증기압력 누가 써? 딱 그려야지. 그치? 세로로 딱 그는 거야. 그러면 온도가 같을 때 요 세 지점이 나오지. 증기압력은 누가 세다? A가 B보다 C보다 가장 세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물어보는 거야. 끓는 점이지. 자, 끓는 점 누가 더 셉니까? 가로를 쫙 꺼야지. 그치? 누가 제일 높아? 반대지? C가 B보다 A보다 큰 거지. 자, 그 다음 나오는 거야. 분자간 인력이지. 자, 분자 인력 누가 제일 셉니까? C. 끓는 점이 그 뭐야? 분자 인력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C, V, A가 돼야 된다. 그치?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증기압곡선이 안 나오는 문제도 증기압곡선을 꼭 그려보고 문제 풀자고 했었지. 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류의 문제지? 딱 이렇게 그려놓지? 딱 그림 보면 느낌이 와? 이렇게 연결해놓고 뭐가 생겨? 수은의 높이 차이가 생기지? 자, 이렇게 높이 차이가 생겼어. 수은의 높이 차이가 이만큼 생겼대. 액체도 그려줬지. 자, A가 있었고 B가 있었어. 자, 증기압 누가 더 셉니까? A가 센 거지. 그치? 누르님이 더 센 거잖아. 그치? 여기보다 얼마만큼? 높이 차이만큼. 자, 높이 차이 나타내는 식은 뭐야? 이 높이 차이 나타내는 식
압력은 사인 10 뭐였어? 로 그치 G H였지. 헷갈리면 안 돼. 로지 V랑 로지 V는 뭐였어? 부력. 로지 H는 기둥의 압력이다. 그치? 물기둥의 압력. 자 그래서 증기압은 A가 B보다 커. 자 끓는 점은 여기가 B. 그치? 이제 B가 커야 돼. 그리고 뭐 나왔어? 분자의 인력도 또 B가 나왔어야죠. 그치? 당연히 B가 커야 되겠지. 자 이렇게 쓰면 갑자기 딱 다른 거 보면 헷갈려. 그럼 어떻게 그리자? 싹 그려놔. 2초 걸리지? 그리고 누가 증기압이 크다? A 얘가 B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리고 쓱쓱 그려놓으면 끓는 점 분자의 인력 증기압 딱 비교가 되지. 자 액체를 용액을 비교할 때 한번 그려보세요. 문제 풀 때. 자 주태 같은 거 풀 때 많이들 물어보지? 증기압력? 그때 한번 꼭 그려보고 풀어봐. 훨씬 더 좋을 거야. 헷갈리잖아. 알겠지? 네, 몇 번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리는 애 거의 못 봤어. 좀 한번 그려서 문제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치? 자 하나 더 그려보자.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상평 그래프였어? 물에 대한 상평 그래프였지? 네. 자 이제 또 하나 더 누구지? 비슷하네. 항상 두 개가 나와. 두 개는 생각해. 상평 그래프 하면 이산화탄소. 자 얘는 CO2의 이산화탄소의 상평 그래프. 자 상평 그래프는 뭘 나타내는 거야? 온도와 압력에 따른 그 물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여기 당이 고체, 액체, 기체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떤 곡선? 증기압 곡선, 여기는 위계 곡선이 되네요. 똑같아. 그렇지? 자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삼중적이랑 요 그래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여기는 꺾여 있지. 여기는 오른쪽 이게 플러스 곡선이지. 기울기가 여기는 마이너스야. 자 요 차이가 큰 거지. 자 일단 30점을 볼게. 30점은 마이너스 56도 정도고 자 기압은 5.1기압이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CO2의 액체를 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지. 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존재해? 고체 아니면 기체로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이 기울기가 핵심인 거지.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자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거야? 자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비교해 보는 거야. 자 압력을 더 가해줬어. 얘는 쭉 고체로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압력을 가해줬어. 어떻게 돼? 액체로 변하게 된다는 거지. 이게 큰 특징이지. 그렇지? 물의 큰 특징인 줄 알아. 압력을 가하면 뭐가 된다? 물이 된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나옵니까? 자 얼음이야. 얼음에 뭘 갖다 대? 실을 갖다 대. 여기 끝에 뭘 달아? 추를 달아.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이 실내는 뭐가 생기는 거야? 압력이 생기는 거지. 압력이 올라. 그럼 뭐가 돼? 액체가 되는 거지. 그럼 슬슬슬 내려오게 되는 거야. 자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고 난 지점은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대기압으로 돌아오겠지. 아 이거 대기압 이거는 무시하자. 이래. 자 다시 내려오겠지. 내려오면 다시 얼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쭉 내려가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이 시험을 빠르게 하고 싶어.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더 큰 줄, 무게가 좀 더 그치? 일단 무게가 커야 되겠지. 압력을 더 가해주는 거니까. 그치? 압력을 가해주면 또 뭘 바꿔줘야 돼? 얼음을 얇게? 얼음도 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 얼음 말고 다른 걸 얇게 해야 돼. 실을 얇게 해야지. 실을 얇게 해야지. 그치? 왜? 뭐가 되니까? 압력이라는 게 뭐야? 누르는 힘이지. 어떤 거 분해? 단면적 분해 누르는 힘이니까 얘를 얇게 하면 얇게 할수록 압력이 크게 나오는 거 하겠지. 그 F는 뭐였어? 무게였지. 이제 무게를 크게 해준다든지 실을 얇게 해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잘 되겠지? 그치? 자 대신 이거는 만약에 이게 드라이 베이스였어. 자 이렇게 놓으면은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는 내려가지 않는다 라고 보면 돼. 그치? 자 3중 중에 비교를 해봐야 돼. 여기랑
여기지. 어떤 문제 있었어? 온도를 물어보고 상태 변화하는데 어떻게 상태 변화하는지를 물어봤었지? 그래프를 가지고 주태에서가 물어봤던 것 같아. 특강 문제였었나? 이렇게 A 온도에서 상태 변화할 때 여기는 얘가 되고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그래프였죠? 온도가 내려가. 슥, 슥, 이런 거랑 슥, 슥. 이거 하나도 뭐였지? 액체니까. 슥,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있었어. 자, 이 상태 변화 그래프에서 자, 얘는 어떤 상황이야? 어떤 그래프지? 얘는 어떤 곡선이야? 위치가 기화하는 거야? 융해하는 거야? 융해되는 거지? 융해 곡선이야. 융해열이지? 자, 융해열은 단위가 어떻게 된다 했어? 기억이 안 나죠? 줄 퍼 그램에 많을수록 융해열은 커지는 거지. 그치? 자, 기울기는 뭐라 했어? 기울기는 기억나야지. 연용량 분의 1이라고 했었지. 단위로 어떻게 되는 거야? 연용량이 뭐였어? 줄 퍼 도시였잖아. 그치? 이거의 기울기가 뭔데? 여기 x축이 뭐였어? 열량이었지. 시간이니까 열량이라고 봤어? y축은 온도잖아. 그러니까 온도 퍼 줄이니까 연용량을 거꾸로 한 거지. 자, 중요합니다. 상태 변화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라고? 승훈아? 연용량 분의 1인 거지. 그치? 좀 머릿속에 넣어봅시다. 알겠지? 자, 트리트 물로 다시 와서 간단하게 보자. 자, 두 번째 짝부터 볼게. 자, 일단 자, 묽은용액. 자, 농도, 퍼센트 농도 어디에 쓰인다? 용해도. 그치? 몰농도는 어디에 쓰인다? 이온수 그래프. 자, 몰랄농도는 어디? 용액의 총괄성. 그치?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 어디에 쓰이는지. 자, 증기압력이야. 증기압력 뭐에 따라 달라져? 항상 증기압력 하면 뭐 확인해야 돼? 승훈. 하나 더 넘겨. 증기압력은 뭐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야? 승훈. 야, 온도 아까 했잖아. 증기압력 온도가 중요합니다. 자, 온도에 따라 압력이 바뀌어. 그치? 자, 내가 몇 번 얘기했었어. 자, 왜 증기압 곡선은 곡선이 돼야 되는 거야? 증기압 곡선은 왜 곡선이 돼야 되는 거야? 자, 말하세요, 빨리. 주장, 뭐야? 왜 그래? 왜 뒤봐? 승우, 뭐였어? 어? 몰라, 윤우. 분사람이랑 인도랑 서로 거의 되고. 그치? 기억이 나야 돼? 자, 온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치? 그래프상으로 x축이 온도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자, 온도가 올라가면 그 밀폐된 공간에서 뭐가 입자수가 증가하는 게 더 많아지지. 입자수가 많은 거야. 그치? 심지어 뭐도 증가했어? 온도 증가니까 충돌횟수가 더 많이 증가하는 거지. 그치? 자, 압력은 어떻게 비례한다? 분자수와 온도에 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그치? 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증기압력입니다. 증발하고 응결하는 과정인 거지. 그치? 그때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야. 자, 증기압력 다시 보겠습니다. 증기압력이란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에 액체를 넣었을 때 증발하는 액체 분자수와 응축하는 분자수가 같아졌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그치? 동적 평형 상태라고 했을 때 그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되어 있어? 액체가 나가는 거. 기체가 됐을 때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도 틀린 건 아니다. 근데 정확하게 정의를 알아야지. 그치? 자, 보겠습니다. 자, 분자의 인력과 증기압력의 관계. 당연히
분자 안에 인력이 세면 셀수록 증기압은 약해져야 돼. 왜? 기체가 되려는 걸 막는 역할이지. 있지 않아 인력이란 게. 분자 안에 인력이. 자 그렇다. 자 증기압력은 인력에는 반비례하고 온도에는 비례하게 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 동질평형 상태는 이제 물의 높이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게 되겠지? 그렇지? 응축하고 증발하는 게 같아진다 라고 하는 거고, 증기압 곡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지.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그래프다. 자 용액이 2개 나왔어.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간단하게. 정확한 수치를 원하는 게 아니지. 그치? 우리는 크기 비교만 하는 거잖아 거의. 그치? 크기 비교하는 건데 보는 거다. 자 넘기고. 자 끓는 점하면 두 가지 항상 생각이 나야 돼. 어떤 거? 분자 인력 그리고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졌을 때 온도를 생각을 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증기압 곡선에는 어떤 축? 가로줄로 싹 긋는 거지. 그치? 외부 압력을 표시를 하는 거야. 그때 온도가 그럼 뭐가 된다? 끓는 점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또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네. 자 기준 끓는 점 당연히 뭐겠어? 1기압에서의 끓는 점 우리가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한다. 자 대표적으로 물 알고 있어야 되겠지. 모르면 안 되고. 자 또 에탄올도 있지. 자 에탄올 끓는 점 몇 도야? 78도 되는 거야. 그치? 알고 있어야지. 자 그럼 이렇게 물어봐. 분자 안의 인력이 물이 큽니까? 에탄올이 큽니까? 물이 더 큰 거지. 자연스럽게 나. 물이 왜 커? 그러면 끓는 점이 끓는 데 높아서. 자 또 더 자세히 들어가면 자 그치 수소결합이 생각나지. 자 에탄올보다 물의 수소결합이 많은 거지. 자 물의 수소결합 몇 개 있어? 야 승훈아 몇 개 있어? 물의 수소결합 몇 개까지 가능해? 물 네. 4개까지. 그치? 가능한 거. 자 오늘 모닝콜 딱 시작했지? 자 오늘 하루에 이제 시작이다. 열심히 하자. 그치? 나 정신 차리고. 너 왜 또 인빛이 어디서 들지 몰라. 너는 왜? 졸려요. 졸려? 잠이 와? 망가져. 어? 뭐가 망가졌지. 망가질 수도 있지. 망가지고 또 사면 되지. 좀 많지. 큰 거 사고 싶은데 큰 거는 약간 퍼포먼스가 좋잖아. 근데 소리가 너무 커. 해보니까 소리가 너무 크더라. 소리가 너무 크면 옆 교실에서 방해가 돼. 내가 목동에서도 겁나 때리거든. 목동 애들이 솔직히 겁나 안 해요. 한 거의 20대씩 때리는 것 같아. 거의 20이지 솔직히 안 하면. 때리면 옆에서 한 5명씩 때리나? 그럼 몇 대 때릴 거야? 100번 때린 거야. 옆에서 막 소리 들린다고 하더라고. 애들끼리 우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졸지 말라. 그래서. 자 3편 그림 보겠습니다. 자 3편 그림은 우리가 그냥 스쳐가도 되겠지만 삼중점의 온도를 알면 너무 좋아 사실. 자 물의 온도 몇 도 정도 된다 했어? 0도씨 영기압이라고 생각해. 웬만하면. 그치 그 정도다 라고 생각해. 정확한 숫자까지 몰라도 되지만. 자 근데 이산화탄소는 좀 알고 있을 필요 있어. 몇 기압? 5.1기압. 온도는 잘 안 물어보니까 압력 정도라도 우리가 알아보자. 5.1기압에 마이너스 57도 56도 이런 식으로 나와. 그치? 그래프마다 틀리게 나와서 자 이 정도로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물의 상평 그래프와 이산화탄소의 상평 그래프 중 가장 큰 차이는 뭐야? 융해곡선. 융해곡선 압력을 가해줬을 때 물은 액체가 되지만 이산화탄소는 그냥 그대로 고체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체가 되는 게 맞겠지? 그치? 근데 왜 물은 액체가 되는 거야? 압력을 가해줬을 때? 자 왜 그래? 자 어떤 게 생각이 나야 될까? 어떤 게 왜 그래? 물은 왜 그런 거야? 그렇지. 물은 고체가 됐을 때 어떤 구조를 가져? 육각 구조를 가지지. 이런 공간이 있는 거야. 근데 뭐가 가해져? 압력이 가해지지. 그럼 이 결합이 깨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압력을 가해줄 때 뭐가 된다? 액체가 되는 거야. 얘 하나만 깨져도 뭐가 되니까? 액체가 되는 거야. 딸깍 하는 순간 액체가 되기 때문에 압력을 가해줬을 때 액체가 되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넘기고. 자 한번 넘기고. 자 증기압 내림입니다. 당연히 물질 섞으면 증기압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그치? 나가려는 게 더 힘이 나가려는 게 쉬워져 어려워져? 승훈 용액이 되면은 나가려는 힘이 세져 약해져? 뭐가 나가요? 용액이 기체가 되려는 게
커져 약해져? 약해지. 약해지는 거지. 아까 말했지. 뭐야? 흐름을 방해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용의 총괄성은 뭐야? 다시 말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하려면 용의 총괄성은 아까 말했지. 입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입자수에 관련있다고.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용의 총괄성은 결국에 용질이 용매의 흐름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아, 그럼 용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매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지. 증기압력을 방해해, 삼투압을 방해해. 그치?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우의 법칙입니다. 라우의 법칙은 증기압 내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증기압 내림이라는 건 어디를 나타내는 거야? 이 구간을 나타내는 거지. 너 얼마큼 내려갔어? 를 물어보는 거야. 자, 하나씩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게 라우의 법칙이야. 용에게 증기압력이야, 이거는. 자, 용에게 증기압력은 용 내 처음에 증기압력이지. 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누가 커야 돼? 둘 중에 용 내가 더 커야지. 그치? 처음에 더 커야 돼. 증기압력은 얘가 곱하기 전체의 용 메가톤.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몰분율이라고 하는 거지. 전체 분자수분의 용매가 가지고 있는 분자수가 되는 거야. 자, 두 개 곱해줬어. 그럼 당연히 얘는 전체 분의 용매니까 작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용액이 작아진 거야. 그치?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얘지? 얼마만큼 증기압이 내려갔어. 이게 나타내는 게 뭐였어? 뭐 빼줘야 돼? 뭐에서? 용매에서 용액을 빼주는 거야. 자, 됐지? 자, 용매를 용액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어떻게? 용매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야? 전체에 용매를 빼주는 거지. 자, 그럼 이걸 묶어서 할 수 있지?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1 마이너스 전체 분자수분의 용매의 분자수야. 자,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용매 곱하기, 그치? 전체 분자수분의 뭐가 돼야 되겠어? 전체에서 용매를 빼주는 거지. 용질에 대한 몰분율이 되는 거야. 아, 증기압 내림은, 그치? 자, 뭐 곱하기? 처음에 증기압에다가 뭐 용질의 몰분율을 곱해주는 거야. 결국엔 뭐야? 용질이 얼마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용매가 낮아진다는 거지. 증기압력이 낮아진다는 소리야. 자, 그럼 많이 섞을수록 이 내림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치? 결국엔 뭐다? 얘도 용의 총괄성이야. 용의 총괄성 뭐라고? 용질이 용매의 흐름을 얼마큼 방해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용질 많으면 증기압력을 방해하겠지. 그치? 그래서 증기압력이 낮아지게 돼야 돼. 그치? 자, 무슨 느낌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밑에 써있어. 밑에 써있는 거야. 넘겨. 증기압 내림. 자, 증기압 내림 이해됐습니까? 네. 그치? 자, 결국은 뭐다? 용의 총괄성 물어보는데 용의 총괄성은 용질이 용매의 흐름을 얼마큼 바꾸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넘기면 여기죠? 증기압 어느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증기압 내림에 대한 거야. 자, 이 그래프가 용질이 들어갔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상표 그래프가. 용액 물어보네? 그럼 상표 그래프가 어떻게 됐을까? 용매를 거의 못 쓰니까 물만 쓰지. 그치? 우리는 물 말고 딴 걸 안 써요. 그치? 아, 겹쳐. 그래서 내가 다시. 자, 이해되지? 네. 그치? 어렵지 않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그 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 TB가 뭐야? 끓는 점이야, 끓는 점. 끓는 점, 볼륨 포인트. 자, 얘는 어떻게 썼어? KB 곱하기 M 곱하기 I였어. 오, 잘했어. 어디 써있니? 자, KB가 뭐였어? 상수였어. 끓는 점
오름상수야. 물질마다 다르게 용매마다 다른 거야. 근데 우리는 뭐만 써? 물만 쓰겠지? 그치? 물의 흐르는 점 상수야. M은 몰랄농도. 왜 몰랄농도 쓴다 했지? 온도에 얘는 상관이 있어. 온도에 상관이 없지. 그치? 온도에 따라 변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몰랄농도 쓴 거야. I는 반토프 인자였어. 반토프 인자는 뭘 나타내는 거지? 너 전해질이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전해질이면 어떻게 줘야 돼? 물에 녹았을 때 이온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NaCl이었으면 몇 개? 2개. CaCl2는 3개.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써? 제설제에 쓰이는 거지. CaCl2를 제설제에 쓴 이유야. 얘가 들어가면 뭐가 되니까? 원점이 더 많이 내려가지. 그리고 물에 녹으면 발열이 되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습기도 흡수하지. 최고지. 그치? 얘가 왜 쓰는지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물질의 특성들 나중에 한 번씩 봅시다. 자, 똑같겠지? KF 곱하기 M 곱하기 I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자, 우리는 다시 새롭게 들어오는 게 뭐야 이제? 전해질이야. 자, 입자수를 생각을 하는데 전해질인지 아닌지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와. 갑자기 비휘발성, 비전해질이야.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용액의 흉활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자, 왜 비휘발성이 들어가야 돼? 용질이 날아가면 우리가 계산이 돼야 돼. 안 되지. 그치? 비휘발성, 비전해질성 용매가 용질이다? 그러면 이제 용액 흉활성을 생각을 해야 돼. 문제에서 보면. 자, 그렇습니다. 자, 3차함이란 건 뭐였어? 자, 3차함이 뭡니까? 자, 우리가 3차 뭐라 했어? 일단 3차보다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사실? 3수 현상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지. 3수 현상이란 게 뭐야? 누나, 뭡니까 3수 현상이? 이제 물질이. 고체 자, 기억이 잘 안 나죠? 자, 어떤 느낌입니까? 이건 농도에 따른 변화야. 그치? 농도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누가 이동하는 거야? 용매가 이동하는 걸 우리가 삼수현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어디에서 나와? 목욕탕 갔을 때 살 쭈글쭈글 거리는 거, 김장할 때라든지, 그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상식적으로 안 되는, 반대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뭘로 생각하자? 용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용매가 그럼 주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농도에서 용매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오히려 여기서가 고농도가 되는 거지. 그치?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농도잖아. 용매 입장에서는. 그치? 용매 입장에서는 고에서 저가 낮다가 되는 겁니다. 승훈 씨. 얘기해봐. 이게 뭐야? 이뭔 소리야? 고에서 저 왜? 내가 바본 줄 아니? 왜? 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산이란 건 어디서 어디로 일어나? 고에서 저로 일어나는 거지. 근데 우리 삼투현상은 말이 안 되게 저에서 고로 일어난대. 그치? 근데 우리가 용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누가 더 고농도야? 용매 입장에서는. 저농도인 애가 오히려 용매 입장에서 고농도지. 근데 우리가 용매 입장에서 농도를 얘기하지 않아. 그치? 자, 그래서 용매 입장에서 고농도인 농도가 저농도인 애에서 고농도로 간다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아, 용매가 이동하니까 용매 입장에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구나가 돼야 되는 거.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야? 3투 압이지. 자, 3투 압이란 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3투 현상을 막는 힘이야. 자, 이렇게 일자통이었어. 반투막성 망이야. 물이 있고 소금물이 있었어.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자, 물만 넘어오는 게 아니지. 이쪽 순수한 물에서만 넘어오는 게 아니야. 소금물에서도 넘어가기
넘어가. 근데 그 양이 여기잖아요. 훨씬 작지.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있어? 물의 양이 줄어들고 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게 뿐만 아니라 소금물의 양이 다 넘어가겠지? 아 그치? 막는 힘이 없어 여기서는. 여기서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물이 다 소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치? 여기 이제 없어지겠지? 그치?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치? 자,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어떤 거야? U자. U자간이지? U자간에서 가운데 반투막성 망이 있고 물이랑 소금물이 있었어.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물에서 소금 쪽으로 많이 지나가겠지.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까지만 늘어난다는 거지. 중력. 이 힘이지. 이 힘이 뭐야? 높이차. 높이차지. 어떤 힘이 작용한다? 로 G H라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넘어가는 힘이 있으면 여기가 누르는 힘인 거지. 못 넘어오게 눌러준다는 소리야. 그치? 이게 뭐라고 한다? 이 힘을 삼투압이라고 한다. 라고 한다. 그래서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씁니까? 파이는 CRT라고 하는 식이 있었어. 몰라도 돼. 식은 안 해도 돼. 그래도 우리 한번 봐야 되니까. 자, CRT입니다. 얘는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너네가 PV는 네. NRT가 생각이 나는 거야. 자, 이거는 기체 상태 방정식이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잖아. 자, 여기서 이걸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남녀가 부피분의 N. 이게 뭐야? 부피분의 N이 뭐야? 또. 아. 농도지, 농도. 아, 농도. 그치, 농도잖아. 부피의 농도 RC. 자, 그럼 이걸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CRT. 그치? 근데 이건 기체인데 왜 액체에서 들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자, 이 용질 입자를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상호작용 안 한다. 기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냥 삼투압은 그냥 기체 상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렇게만 생각하자고. 그치?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요 현상들이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삼투 현상 뭐다?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걸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 용매 입장에서는 고에서 저로 가는 게 맞다. 그치? 자, 삼투압이라는 건 뭐다? 삼투 현상을 막는 힘이야. 막는 힘. 그렇지? 자,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치? 자,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중요합니다. 자, 넘기면. 자, 이제 용의 평행이 나옵니다. 자, 용의 평행이라는 게 뭐야? 평행이라는 거는 어떤 역반응과 정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를 우리가 평행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야, 근데 내 파트는 맨날 똑같구나. 얘도 질리겠다. 자, 평행입니다. 자, 용해평형이죠? 용해평형은 용질이 어디에 녹아서? 용내에 녹아서 용액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용해된다고 했었지? 그치? 자, 평형이니까 어떤 데도 봐야 돼? 뒤로 가는 것도 봐야지. 자, 이 과정을 뭐라는 거야, 우리가? 석출된다고 하는 거지. 그치? 석출된다. 이 과정이 같을 때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우리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용액 안에서는 석출과 용액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너네가 앞으로 화학 공부를 많이 하겠지? 과거를 가든지 영적으로 가든지, 그치? 두 중 하나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과정에서 화학을 배울 때 평이 나왔어? 항상 이걸 물어볼 거야. 어떤 인물이죠? 르샤 틀리에를 항상 물어볼 거야. 르샤틀리에. 르샤틀리에 원리는 뭐야? 몇 번 얘기했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치? 맞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냥 진행된다고 보면 안 되겠지? 우세하게 진행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스트레스 종류에 대해 생각을 해야지. 스트레스 종류에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학업에 스트레스가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거 있을 때 해소를 해야지. 게임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때려 부신다든지 막 그렇게 해소해야 되겠지. 그치 승훈아? 넌 어떻게 해소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 안 받아. 너나안 맞는데 왜 내? 저거 아니야. 하잖아. 몇 번 걸렸잖아. 거짓말치지. 자 여기 그럼 화학 반응에서의 스트레스는 뭐가 돼야 되겠어? 압력. 압력. 또 온도. 아유 글씨 좀 이쁘게 써야지. 여기 이런 거 압력, 온도,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뭐 있었지? 하나 뭐 있었지? 하나 뭐 있었어? 펜, 야, 너 펜 그만 돌려. 이것도 셋이 똑같이 돌리고 있는데. 펜을 왜 이렇게 돌려? 야, 하나 더. 생각나는 거 해야지. 펜 돌리기 집중하잖아. 용해도. 왠지. 입자수, 농도지, 농도. 요 세 가지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그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자, 표현 반응이 많지만, 자, 우리가 일단 용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걸 써보자. 자, 얘는 소금이었는데 어디에 녹는 거야? 물에 녹는 거야. 그리고 NaCl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이 반응은 흡열입니까? 발열입니까? 야, 주민이 이거 흡열이 발열이야. 정반인데. 정말 OX 들어가죠 이제. 이 과연 흡열일까 발열일까? OX 문제. 드든. 야, 뒤에서 흡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지. 흡발? 아니 흡혈이죠. 흡열 맞지. 고민하면 안 돼. 소금은 흡열이야. 자, 소금 흡열이 어디에 써? 너네? 어디에 쓰일까? 이거 바다. 뭐? 누나. 누나 바다할 때. 그거 쓰는 것도 그건 아니야. 아, 쓰긴 쓰는데 흡열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거는 소금을 왜 뿌려? 언제 좀 내려주려고 뿌는 거야. 그치? 녹이면 흡열이니까. 너네가 이런 식으로 가끔 했어. 너네 어렸을 때 했을 수 있어? 맞아. 얼음을 놓고 소금을 뿌려. 어제 배워. 그저께 배웠어? 온도 엄청 낮아. 그럼 온도를 엄청 낮아져. 이게 마이너스가 10몇 도까지 내려가. 20도. 20도까지 내려가. 맞아. 많이 내려가. 그치? 자, 그래서 이럴 때 쓰인다. 흡열이. 그치? 자,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이걸로 쓰면 좀 그러겠다. 이걸로 쓰면 좀 그렇고. 근데 어저께 어떤 분이 오셨어? 모르겠어요. 아, 키 작으시고 네. 그 머리 기시고 네. 여기까지 얘기할게. 나 다 알아. 그치? 자, 이렇게 있었어. 자, 여기 이거 이 반응 흡열이야 발열이야? 이거는 야, 이거 엄청 유명한 반응이야. 흡열 발열을 알아야지. 이게 무슨 반응이었는데? 반응머리. 아무리 생각 하고 싶고 딱 생각해. 이거 씨. 화가 때 무조건 중요한 거야. 발. 오늘 승훈이 잘 찍네. 아는 거지? 그치? 알아야.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압력부터 얘기할게. 자, 압력이 커졌어. 자, 이거는 그럼 정반응이 우세할까? 역반응이 우세할까? 정말 여기는 정반응이 우세해. 왜 그럴까? 자, 얘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기체니까 작아지겠지. 자, 부피가 작아졌어. 그럼 입자수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 당연히 많은 쪽, 적은 쪽. 적은 쪽으로 가야 되겠지.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렇지? 자,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입자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의미야. 그렇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농도 얘기해볼게. 자, 내가 심심해서 암모니아를 더 넣어줬어. 폐형 상태에서 암모니아를 팍 넣어준 거야. 자,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역반응이 우세하게? 당연하지. 역반응이 우세할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지? 네. 왜냐면 얘가 너무 높아졌으니까 얘네를 채워줘야 돼. 그래야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그치? 역반응이 우세하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여기서는 마지막에 온도를 올려줍니다. 역반. 자, 그럼 역반응 정반응? 역반응. 역반응. 느낌 오죠? 왜 그런 거야? 발열은
발열 반응인데 온도까지 올려줘. 그럼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역반응 뭐가 되니까? 흡열 반응이 되는 거야. 역반응. 그치? 흡열 반응이 되니까 역반응이 우수하게 일어난다. 자, 르샤틀리의 표현에서 중요하지? 그치? 자, 어떤 스트레스를 줬을 때 어떤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치? 추워. 야, 내가 왜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 있을 때 얘기하지. 수업 중이었어.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르샤트리 원리, 이거 그냥 대표적인 표현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용해도 표현은 자, 요 그래프가 항상 생각이 나야 되는 거지. 용해도는 항상 요런 그래프야, 그렇지? 자, 이 상태 어떤 상태야? 불포화 상태지. 자, 그래프 위에 있는 거는 포화 상태. 이쪽 위에 있는 건 과포화 상태지. 포화, 과포. 자, 이 세 가지를 비교할 거야. 자, 불포와 포화를 구분을 하는 기준이 있어. 자,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 그치? 우리가 얘기했었지?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를 비교하는 거야. 자, 포화 상태에서는 두 속도가 같아야 되는 거지. 불포화 상태에서는 용의 속도가 더 빨라야 돼. 그러니까 느니까 용의 속도가 빠르니까 높겠지. 그치? 자, 과포화 상태는 그냥 이 상태가 유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그 다음 볼 거는 우리가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이야. 두 가지지. 용질을 더 넣어주던지 온도를 낮춰주면 되는 거야. 그치? 결국에 뭐가 같아지는 거야? 속도가 같은 거야. 용의 속도와 석출도 같아진다 라고 보면 돼. 근데 석출 속도가 어떻게 증가해요? 용질을 더 넣어줬는데? 왜 그래? 왜 석출도가 증가하는 거야? 온도가 같으니까 용의 속도는 같을 거야. 맞지? 근데 석출 속도가 왜 어떻게 증가해? 자연스러운 거야. 입자수가 많아졌어. 입자수 많아지니까 석출하는 애도 많아지겠지? 네. 그치? 그래서 속도가 증가한다 라고 보면 돼. 그치? 자, 두 번째로. 자, 이거 뭐 물어보겠어? 포화에서 과포를 만드는 거 물어보겠지? 자, 어떤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 있다 했지? 숨은 두 개 중에 하나는 안 된다 했어. 뭐가 안 되지? 문제 약점이 돼요.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얘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안 된다 했어? 이제 이유를 설명할 줄 알아야지. 자, 이유까지 가야 돼? 원준. 왜 안 된다 했어? 기억 안 나네. 자, 추천. 웃죠? 웃죠? 지금 웃습니다. 태호. 너도 높지 않아요. 높지 않아. 그게 높지 않는다는 게 뭔 소리야? 어떤 속도가 일정해? 용의 속도가 일정한 거야. 자, 용의 속도가 빨라져야지 더 높겠지? 근데 용의 속도 일정하니까 더 넣어도 더 높지 않는다는 소리야.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용질을 더 넣어도. 용질을 추가해도 높지 않는다는 소리야. 자, 얘는 돼. 얘는 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떤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야. 약간 석출이 돼야 되는 거지. 원래 우리가 볼 때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아져? 석출돼야 돼. 그치? 그럼 석출이 안 됐네? 그럼 어떤 느낌이야? 아직 불안불안한 상태야. 어떤 느낌이냐면, 자, 내가 포화된 상태야. 얘가 넘어가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석출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다?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돼. 살짝 방지턱이 있거든? 이거를 넘어서야지 석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넘어설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살짝 에너지야. 살짝의 핵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필요해. 근데 그게 없고 충격도 없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온도만 서서히 낮추는 거야. 그러면 과포 상태 되는데 불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이걸 충격을 딱 치면 어떻게 되겠어? 석출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된다? 자, 충격을 가해지고 석출이 된다 했어? 자, 두 번째 뭘까? 결정. 그치? 결정한 조각을 딱 넣어주는 거야. 그럼 얘가
결정행 역할을 하면서 석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 불포화 상태는 과포화 상태는 어떤 상태다? 불안정한 상태. 트리거가 필요하다. 어떤 트리거? 충격이라든지 결정이라는 트리거가 필요해.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 결정, 핵 역할을 한다. 핵이 필요해. 핵이 필요해. 자, 어떤 거랑 비슷해? 콜라를 처음에 너네 종이컵에 콜라 처음 딱 따라. 그럼 잘 딸려? 아니지. 거품이 엄청 생겨. 왜 생기는 거야? 그 이상한 우리가 컵이 매끈해 보이지만 실제로 어떻다는 거야? 되게 울퉁불퉁해. 울퉁불퉁해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핵 역할을 하는 거야. 이산화탄소 만드는 핵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품이 많이 생겨. 그래서 거품 안 생기게 하려면 조금 딴 다음에 흔들어줘. 여기를 메꾼 다음에 다시 딸잖아? 두 번째 딸 때는 거품이 덜 생겨. 삶의 질. 근데 저기 종이컵은 물컵도 그래. 물컵도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컵이 매끈매끈해야지 덜 생기는 거야. 너네 그 뭐야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먹으면 컵 주잖아. 컵 주고 얼음 넣은 다음에 콜라 딸려. 어때? 탄산 꽉 차 있는 애들은 거품으로 그냥 차. 얼음도 똑같아. 얼음도 우리가 볼 때 매끈하지만 실제 어떻다? 다 불규칙한 상태인 거야. 표면이. 그래서 이거를 살짝 녹이거나 물 묻혔다가 빼내면 이제 매끈해지겠지. 거품이 덜 생겨. 신기한 그런 부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화학을 배운 이유죠, 그죠? 자, 그래서 과포형에, 포형에, 불포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용의 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자, 문제를 조금 풀어봅시다. 자, 8번까지 한번 풀어볼까? 자, 1, 2, 3, 4, 5, 7, 8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갔다 왔어요. 선생님 응. 외로에가 앞에 있는 게 가는 거죠? 그렇지. 여기. 인쇄. 기와요.
사람 조금 쉬고 있어. 근데 3층 이상이 어떤 방에서 박사. 아까 이렇게 눕혀 있을 때 이게 넘어간 이유 이게 확산. 이게 고농도의 전도로 확산이 일어난다. 항상 그 용매 입장에서는 물 쪽이 더 고농도가 돼요. 그 고농도의 전도로 넘어가게 돼요. 평을 맞추려. 확산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이유. 그러니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있어.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이동하는 거. 모든 물질.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해. 많은 거에서 적어지러 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있을 때 거기다가 수소를 넣는다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양이 달라지지. 그게 서로 영향을 안 주는데 왜 그런? 그러니까 기체라는 게 사실 엄청 떨어져 있고 이 상호작용 같은 게 일어나야지 그런 게 영향을 끼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호작용을 서로 안 준다는 거예요. 자, 조금 쉬었다가 30분부터 하겠습니다. 졸리지? 좀